실무는 저희가 이제 1번 들어오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인지 회사 등록인지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와 있으니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수정하라고 하는 건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샤랄라 패션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빈칸을 누르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 코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보면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 보자. 주식회사 그리고 샤랄라 패션 자꾸 이런 이름 보면 네네네. 자. 제 목소리가 혹시 많이 울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혹시 너무 크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충님이 지금 울리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 좀 띄고 말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너무 듣기 힘드실 정도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따라 제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샤랄라 패션까지 입력하셨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110 숫자만 입력하시면 가운데 하이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세요. 02129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거 이제 무의식 중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는 매출 거래처다, 매입 거래처다 라고 평가 문제에 나와 있으면 그거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사실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판매하기로 하고 라고 나와 있긴 하세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를 매출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항목이 평가 문제에 예를 들어 이제 구분을 매출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평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이렇게 전체로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자 명 여기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수빈 엔터. 그리고 업태와 종목까지 도소매업 엔터. 도소매업 종목 의류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 자, 주소 입력하실 때 우편번호 입력 생략할 것이라고 나오면 이 나와 있는 주소를 그냥 여기 밑에다가 F2 누르고 검색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고 네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입력할게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그리고 밑에 괄호 충정로 2가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입력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거래처 입력할 때 이거 같이 세트로 주니까 주의해 주세요. 입력하는 위치 추가사항 탭 눌러서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 입력하시는 거 나중에 FAT 1급 하시면 거기서도 나오실 거예요. 자, 요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샤랄라네요. 샤랄라. 자, A 오타 없이 잘 입력해 주시고 샤랄라. 자, 샤랄라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지 않나요? 그죠? 샤랄라. 네, 그만할게요. 자,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인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법인등록번호 나와 있는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네, 입력 혹시 몰라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없다. 입력을 안 하셔야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신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거래처 등록 메뉴는 이렇게 하고 꺼주시면 되고,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메뉴 들어가셔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쭈루룩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나오신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실 내용은 우리가 원래 체크하실 때는 하나씩 체크하면서, 현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되시고, 주의하실 거는 이런 대손충당금 같은 계정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다 하진 않고 틀린 것만 제가 체크해서 수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비품에, 자, 지금 잘 보시면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빈칸 클릭하시고 213. 자, 우리 비품이 212번이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F2를 누르고 검색하셔도 되지만 알고 계시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셔도 된다. 그래서 112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제 우리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금액, 예수금 금액이 여기에 지금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158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85만 원이죠. 그래서 요거 금액 수정해 주시고 185만 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2개를 수정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를 확인하실 거면 밑에 있는 차액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차액이 없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차액이 있는데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차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분류별로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별로 체크를 하냐면 여기 있는 자산 총계의 금액과 이 오른쪽에 분류의 자산 총계의 금액이 맞는지, 만약에 맞으면 내가 자산까지는 잘 입력을 하신 거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채 자본 총계 금액과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부채 자본 총계 금액이 맞는지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아, 내가 자산까지 맞았는데 부채 자본이 뭔가 틀렸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의 여기 있는 요 금액과 그리고 여러분 예수금 요 금액 여러분 수정 잘 하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여기 맨 밑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어음 등의 계정 과목을 주면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이런 계정 과목들은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입력하실 때 F2 누르셔도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번에 코드 번호로 입력해 볼게요. 03200 이렇게 하면 여진상사가 입력이 되죠. 자, 금액은 1,500만 원, 그리고 03201 범준상사 3,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차액 빵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미지급금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03202 희지문구 42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기원마트 03203 기원마트 금액은 517만 3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액 없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분계 문제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끄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치고 분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 먼저 볼게요. 본사 영업부 직원 회식 신용카드, 그러면 자동으로 차변에 우리 회사 복리후생비 800번대 카드 미지급
지금 이렇게 쓰고 카드, 현대카드, 여기 카드 종류, 거래처 써줘야지 하고 이제 왼쪽에서 날짜 언제지 3월 5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3 엔터, 5 엔터.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복리 엔터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고 금액은 왼쪽에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 현대카드,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맞았다, 채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에는 문제에서 상품 매출 하고 거래 명세 써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 그러면 상품 팔았네, 자동으로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실 거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거래처 예빈 상사라고 나와 있으니 예빈 이렇게 쓰셨을 거고 금액은 위에 나와 있는 이 금액 55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나올 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품을 매출한 건지 아니면 계약한 건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크게 틀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항상 여기에 거래일자가 나와 있죠. 자, 3월 17일 들어가셔서 대변 먼저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55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예빈 상사, 금액은 5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자, 어음 이렇게 4월 8일 어음은 이제 날짜를 알려주죠. 4월 8일. 자, 4 엔터, 8 엔터.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일단 분기를 입력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상품 판매 외상 대금 약속어음 수치 오케이. 어음 받았네,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상품 판매 외상 대금 때문에 받았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실 거고, 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지금 다 민주패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민주패션. 그 다음에 금액은 위에 5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입력하시는 게 1번이죠. 차변에 받을 어음, 민주 패션, 금액은 5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민주 패션 5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받으럼 칸 금액 칸 클릭하고 F3 누르면 이렇게 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여러분들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수정하실 거는 첫 번째 전자다. 그래서 어음 종류를 클릭하시고 6번 눌러서 전자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어음 번호 요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020202040812341117 엔터 이렇게 쉽지 않죠, 이 어음 번호. 자, 어음 번호 틀리셔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발행일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행일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만기일자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급기일 날짜로 2020-0708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급지와 은행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어음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은행 지점 인천 지점 또는 인천이라고 적으셨어도 맞았다라고 채점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거래자료 입력, 분계 입력하시고 2번 자금 관련 정보 밑에다가 입력하셨으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우리는 요 글씨 먼저 읽기로 했죠. 자, 그래서 날짜 4월 10일, 그러면 4월 10일 치고 들어가셔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3월 급여 지급, 분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기한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그리고 납부 금액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라 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우리가 4월 10일에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적어놨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면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처 우리 국민은행인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은 36만 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시켜줄 거 원천징수 금액은 36만 원에 나누기 얼마예요? 그렇죠. 네네네. 욕하신 거 아니죠? 네, 18만 원. 오케이. 18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신다고 했으니 세금과 공과금 18만 원. 이렇게 이제 분개하시고 대변 먼저 쓸게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그리고 36만 원. 그다음 차변에 예수금 18만 원. 그리고 나머지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쓰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800번대 1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요렇게 상품 구입하고 거래명세서 받았다. 근데 계약금을 5월 1일에 받은 적이 있다. 자, 그러면 5월 1일 들어가셔서 오케이. 자, 지금 보니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 아름패션, 그 다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져 있구나. 얼마가 금액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20만 원이. 그러면 지금 날짜 5월 10일에 하셔야 되는 분계, 5월 10일은 이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 선급금 일단 감소시켜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외상 지급하면 우리가 지금 상품 구입하신 거니까 상품 외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입력을 5월 1일이 아닌 10일에 해주시면 되겠네요. 상품 금액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총 금액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거래처가 아까 아름패션. 금액은 20만 원이었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아름패션 이렇게 입력을 금액 18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어려운 분계 나왔죠. 5월 25일 날짜 치고 들어가셔서, 자, 지금 승합차를 생생중고차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우리가 이 이제 타이틀, 이름을 붙여보자면 유형자산의 매각, 유형자산의 처분 분계예요. 그래서 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말 회계 1급 가도 나오고 회계 2급 가도 나오고 FAT 1급, 2급 다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분계 중에 유일하게 순서대로 하면 조금 더 편한 분계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유형자산 뭔가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1번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지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차량운반구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대변에 차량운반구라고 적으시고 여기에 대한 취득원가, 산가격 적어주셔야 되겠죠. 3천만 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해서 대변에 축적 쌓이니까 얘를 이제 같이 없애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없앨, 우리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죠. 상계 처리하실 거면 차변에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 1번 대변에 내 거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지운다. 2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에 지운다.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들이 받은 돈이 있으시면 그거를 받은 돈이라고 하는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쓰시거나, 만약에 안 받았으면 나중에 받을 돈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안 받았다고 외상매출금 쓰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미수금이라고 쓰시고 요거에 대한 이제 매각 대금 팔아서 받기로 한 거 2,500만 원 써주시면 되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 대변 차익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순서대로 하셨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분계 손으로 분계를 안 쓰시고 바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대변 먼저. 차량 운반구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때 플러스 1번 기억하시죠? 209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1,0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3번 미수금이죠. 미수 엔터. 이렇게 치시고 거래처 먼저 써 볼게요. 거래처는 생생중고차. 생생중고차. 그리고 금액은 받기로 한 거 2,500만 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차익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차변의 합계가 3,500, 대변의 합계가 3천만 원이죠. 그럼 일단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변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변 누르고 금액은 일단 500만 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쓰실 건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실 건지는 이 대변의 자리가 수익 자리인지 비용 자리인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수익, 2번 비용 뭐예요? 그렇죠. 1번 수익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자리 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 500만 원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6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5월 30일 지방 출장 다녀온 직원 지가연에게 출장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이제 출장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뭔가 가지급금 이런 느낌이 이제 막 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5월 30일자에 이 정산하는 거래에 대해서 입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 여기 지금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자, 5월 27일에 2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 5월 27일에 분계를 한번 쳐서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아, 이때 20만 원 주고 지금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적혀 있네. 지가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5월 30일 날 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차변에 써놨던 거 대변에 그대로 대변 먼저 적어볼게요. 대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지가연 코드까지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요 금액 20만 원 이렇게 없애 상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돈 부족한 거 2만 원 더 보통예금 통장에서 주신 거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예금은 신한은행이니 신한은행 보통 2만 원 이렇게 대변에 써주신 다음 차변에 우리 출장 갔을 때 쓴 돈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22만 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당하는 가지급한 날짜를 조회를 해서 거기에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지가연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정산하실 때도 반드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이렇게 써주셔야 맞았다고 채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는 지금 세무 자문을 받고 자문 수수료 50만 원 이체했다. 이렇게 이제 뭐 세무 기장료나 세무 자문 등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신다. 기억하고 계시죠? 5월 31일 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800번대. 금액은 50만 원. 자, 대변에는 뭘로 나갔죠?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금액은 어디 보자.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 2개 남았네요. 자, 재료 설명 6월 10일 가셔서 5월분 전기요금 납기일에 보통예금 냈다. 전력비 그냥 분기할게요. 차변에 전력비 800번대로 쓰시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금액은 위에 나와 있겠죠. 보면은 뭐가 엄청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런 뭐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금액, 청구 요금 요런 것들 체크하셔서 26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나가신 거니까 보통예금 금액은 26만 원, 그리고 여기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지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9번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예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오랜만에 보죠. 수수료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이 주식,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면 걔는 포함을 시켜서 적지만 딱 하나, 뭐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요 놈이죠. 요 놈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써준다. 그리고 900번대로 사용을 한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셔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월 25일 가셔서 입력하실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있네요. 금액은 매입한 금액 910만 원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맨 밑에 945번 이걸로 하셨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5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 돈 나간 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셨으니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915만 원 입력을 해 주셔야 맞았다라고 채점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3번은 일반 전표 수정하는 문제이시죠? 지금 3번에 1번은 상품 판매 외상대금 자기압 수표로 받고 입금표이다. 뭘 고치라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이 날짜 치고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날짜는 10월 20일 가셔서 입력된 걸 보니 어디 보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상 판매 대금 수표 받은 거 맞는데? 하고 보니 지금 거래처 틀렸죠. 유진 의상의 상품 판매 대금이죠. 그러면 유진 문구가 아니라 유진 의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6월 30일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예금해서 냈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 취득세가 차량운반구라고 처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운반구는 지금 자동차세니까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금 817번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날짜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결산일 당일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0만 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일 당일에 발견을 해내신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장부에 합계 잔액 시산표 등 들어가셔서 뭐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견해낸 건 우리가 바로 장부를 수정해주고 잡이익, 잡손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지금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여러분이 지금 발견해내신 거니까 잡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내용이 바로 생각이 안 나면 금액을 한번 대입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만약에 실제 현금 잔액이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장부에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부에 30만 원이라고 현금 있다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가서 창고에 열어보니까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20만 원을 창고에 넣어 놓으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장부에 30이라고 적혀 있는 걸 20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겠, 20만 원을 까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요 분계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말에 바로 발견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면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자, 그리고 2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이렇게 20만 원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문제 딱 하나만 뭔가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결산일 당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0만 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손실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기중에 회계 처리를 해놨다. 또는 기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분계의 답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시겠네요.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거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죠.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이제 어떤 채권인지 받으러 하라고 했는데 외상매출금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일단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1 엔터 12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여기 있네요. 대손상각의 받으럼 칸에다가 금액을 뭔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적으셔야 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신 거죠. 그럼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받으럼의 기말 잔액을 우리가 찾고 여기서 얘기한 1% 대손 추정률을 곱한 다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설정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 걔를 여기다 적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자, 찾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 저는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 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받으러움 2줄 클릭하고 왼쪽에 보면 잔액이 7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말 잔액이 750만 원인 거죠. 자, 그리고 1% 곱하면 공이 두 개가 떨어지겠네요. 딱딱.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7만 얼마죠? 7만 5천 원.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만약에 이 받으럼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다면 여기 사이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이 말은 받으럼 대손 충당금 기준에 설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잔액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750만 원의 1% 곱한 7만 5천 원을 내가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결산자료 입력에 받으럼 칸에 7만 5천 원 엔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 전표 추가 눌러서 결산분계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누르고 완료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문제 4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죠. 정리하고 전체 메뉴의 첫 번째 메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일일 자금 명세 조회. 그러면 일일 자금 명세 메뉴 들어가셔서 1월 15일자 날짜를 요렇게 여기다 치시면 되겠네요. 1 엔터 15 그리고 엔터. 자, 요렇게 치신 다음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일일 자금 명세를 줄 땐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주고 뭐가 틀렸는지 또는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자, 답은 3번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옳은 것이고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문제로 나온 게 현금 잔액.
현금 잔액이 325만 원, 325만 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 잔액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현금 등가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게 현금 잔액이에요. 완전 틀렸죠. 자, 그다음 보통 예금 잔액. 보통 예금 잔액은 지금 이 보통 예금들의 뭔가 거래처별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통 예금 밑에 있는 이 계란에 여기 당일 잔액 요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 완전 틀렸죠. 자, 그다음 받으러옴 잔액. 받으러옴도 여기 하얀색 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당일 잔액 60만 원인데 완전 틀렸죠. 그리고 단기차입금 보시면 단기차입금에 여기 보시면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맞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부 보러 가실게요. 재무상태표 조회.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2월 말 2 엔터 이렇게 치고 조회를 해주시고 여기 기타 비유동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자산은 당재, 투유, 무기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쭉쭉쭉 내려가셔서 기타 비유동 여기 있네요. 자산의 금액차. 여기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조회하셔야 되는 거 왼쪽에 있는 단기 금액, 여기 금액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2천만 원으로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일개표 월계표입니다. 일개표 월계표에 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1월부터 3월 그러면 여기 월계표 클릭하고 1 엔터 3 엔터 이렇게 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판매 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자 현금 지출 총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적힌 이 금액들이 발생한 금액들, 즉 지출한 금액들이에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으니 이 현금 열이죠. 열에 있는 이 4,359만 3,190원. 즉 답은 1번이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장부조회 문제까지 끝났습니다.